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영의정 털 뽑고 사약받은 정경부인 2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의정의 털을 뽑을 수가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영의정 털 뽑고 사약받은 정경부인 2부. 지난 이야기에서 송아는 첫날 밤 과음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었죠. 앞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2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허, 이런. 부인이 어제 급하게 술을 마시더니 실수를 하셨구려. 부인은 아랫사람들이 깨기 전에 어서 씻으시오. 이것은 내가 처리하겠소. 천하의 여장부였지만 송아는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만일 첫날 밤에 똥 오줌을 쌌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자신뿐 아니라 가문의 망신이라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죠. 송아는 소리 없이 일을 처리하는 신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송아는 첫날 밤을 지내고 정길의 집으로 왔어요. 얼마 후 둘은 다시 술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고 부인도 한잔하시지 어찌 그러고 앉아있소. 됐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또 술을 마시겠소. 한번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잔하시오. 아니요. 평생 술은 입에 대지도 않을 것이오. 송아의 말처럼 그 후로 송아는 평생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첫날 밤의 실수가 평생 송아의 커다란 약점이 되었던 것이었죠. 헌데 부인, 며칠 후 궁궐에서 활쏘기와 투어놀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부 동반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꼴등을 하면 부부가 함께 벌주를 마셔야 하오. 임금님이 내리는 술도 사양할 것이오? 1등을 하면 되죠. 내가 화를 잘 쏘지 못하는 것을 부인도 알지 않소. 그럼 이렇게 하시죠. 며칠 후 정길의 말대로 궁궐에서 대신들의 활쏘기와 부인들의 투호놀이가 함께 열렸어요. 임금이 부부 동반으로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는데 하필 정길은 그날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목에 끈을 해서 걸고 있었어요. 자, 다음 활쏘기는 2조 정랑 차례인데 활을 쏠 수 있겠소? 소신이 잠을 잘못 자서 오른쪽 어깨가 불편해 활을 쏘는 것이 불가하나이다. 어쨌든 활을 못 쏘면 꼴등이 될 것이고 그러면 벌주를 받아야 하오. 해서 소신이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소신의 한쪽 팔은 멀쩡하니 소신이 투호를 하고 소신의 부인이 활을 쏘면 어떻겠나이까? 역할을 바꾸겠다는 말이오. 소신이 왼팔로 화살을 던지면 부인들과 실력이 비슷할 것이고 제 부인이 활을 제법 쏘니 대신들과 경쟁이 될 것입니다. 2조 정랑의 부인이 병조 참판 따님이라고 그랬지. 그러하나이다 전하. 내가 부인의 소문은 이미 중전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거리가 꽤 먼데 부인이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관여까지 화살이 날아갈 수 있겠소. 남자들도 힘든 거리요. 그날 송아가 쏜 화살은 모두 명중했고 놀라고 감탄한 임금은 다음에 있을 사냥대회에 송아를 특별히 초대했죠. 사냥대회도 송아의 동무대였어요. 그날 대신들과 임금이 잡은 것은 토끼 몇 마리가 전부였으나 송아가 호랑이를 잡은 것이었죠. 사냥대회 이후로 송아는 수시로 궁궐을 드나들며 중전에게 활도 가르치고 말 타는 것도 가르치며 말벗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몸이 약했던 중전을 위해
임금이 송화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덕분에 중전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고 임금의 정길과 송화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높아졌죠. 세월은 흘러 정길은 나이 60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송화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솔하며 큰 살림을 잘 이끌어 정길이 영상의 자리에 오르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첫날 밤의 실수 때문에 평생 정길에게는 고분고분하게 대하며 살았어요. 내가 부인 덕분에 영상의 자리에 올랐소. 고맙소. 별 말씀을. 알면 됐소. 알다 마다요. 어쨌든 나를 정경 부인을 만들어줬으니 고맙소. 아니요. 해서 오늘은 내가 부인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 이 나이에 쑥스럽게 뭔 고백을. 어서 해보시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첫날 밤의 일이요. 송화는 첫날 밤의 이야기라는 정길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만큼 첫날 밤의 실수는 평생 동안 송화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자 모욕이었죠. 송화는 눈을 역세모꼴로 뜨고 정길을 바라보았죠. 그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고 약조하지 않았소. 오늘은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려 하오. 정길은 송화의 무서운 눈길은 인식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서 30년 동안 감추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소. 해서 부인과 인연을 맺기 위해 사냥터에서 일부러 발목에 상처를 내고 부인을 기다렸었다오. 아니, 그럼 뱀에 물렸던 것이 아니요? 아니요. 맨살에 상처를 냈던 거지요. 헌데 뱀독을 뺀다고 입으로 빨 때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는데 상처에 고추를 바르니 얼마나 화끈거리고 아팠는지 말은 못하고 눈물이 다 났었다오. 그건 그렇고 그때도 내가 여자인 걸 알았다는 말 아니요? 당연하지요. 나는 오래전부터 부인을 눈여겨보고 있었소. 그럼 내가 여자인 걸 알면서 말 뒤에 타고 그렇게 장난을 친 것이요? 미안하오. 작전상 어쩔 수 없었소. 작전이었다. 사실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니 그건 넘어가리다. 그것이 전부요. 아니요. 고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오. 기대가 되는구려. 어서 해보시오. 이야기와 술에 취한 정길은 송화의 기를 죽이기 위해 첫날 밤에 송화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 송화가 잠들었을 때 똥과 오줌을 퍼다가 뿌렸다는 것까지 숨김없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첫날 밤엔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고 영감이 꾸민 것이었소? 그렇소. 내가 아버님과 짜고 했던 일이요. 정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송화는 번개같이 달려들더니 정길의 수염과 머리털을 뽑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영감탱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30년을 숨죽여 살아왔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 아이고, 부인 그만하시오, 부인. 그만하긴 뭘 그만해. 머리털이 아니라 모가지를 뽑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부인, 제발 용서하시고 그만하시오. 이러다 대머리 되겠소. 대머리가 됐어요? 털이란 털은 몸땅 뽑을 것이오. 다음 날 정길은 머리털과 수염이 반쯤 뽑혀 털 빠진 쥐새끼 모양을 하고 등청을 했어요. 임금이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정길이 30년 전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모두를 사실대로 고했죠. 임금은 이야기를 들으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내가 경의 말을 들으니 사안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일국의 영의정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소. 하오나 잘못 건드리면 저에게 또 어떤 불똥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다시는 영상이 힘들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겠소. 임금은 당장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금부도사를 들라하라! 금부도사는 어명을 받고 영의정 집으로 갔어요. 어명이요! 정경부인은 당장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이란 말에 송화가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고, 정경부인 허송화는 일국의 영의정에게 망신을 주었다. 이는 임금에게 망신을 준 것과 같으니 마땅히 사약을 내리노라. 정경부인 허송화는 사약을 받으라. 사약이라고? 단 정경부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영상에게 사과를 하면 그동안 중전을 건강하게 만든 공과를 보아 한 번은 용서를 하고 사약을 거두겠노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속 좁은 영감탱이들 같으니라고. 이리 가져오게. 송아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사약을 거침없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본 금부도사는 사실대로 임금께 고했죠. 임금은 영의정이 걱정된다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사실은 송화의 기를 죽이려고 임금과 정길이 짜고 사약이 아닌 보약을 보낸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정길은 남아있던 수염과 머리털이 마저 뽑힌 채 등청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임금은 배를 잡고 바닥을 뒹굴며 웃고 말았어요. 전하, 남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오리까. 하하하,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30년 전의 일이옵니다. 너무 꽉 껴앉지 마시오. 남자끼리 뭘 쑥스러워하시오. 내가 말 타는 것이 서툴러 떨어질까봐 무서워 그런다오. 그래도 조금 놔주시오. 답답하오. 그러면 허리를 잡지 말고 가슴을 잡으면 되겠소? 송아는 말을 세웠고, 안 되겠소. 그대가 앞에 타시오. 내가 뒤에 타서 고삐를 잡으리다. 정길이 앞에 타고 송아가 뒤에 앉아 고삐를 잡았죠. 말이 달리며 송아의 가슴과 정길의 등이 밀착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자 송아의 가슴이 아까보다 몇십 배의 자극이 되었고 송아는 자신도 모르게 말의 고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송아는 다시 말을 세우며 이것도 안 되겠어. 다시 자리를 바꿔야 되겠어. 대신에 가슴을 잡지 말고 허리를 잡으시오. 사내가 꽤나 민감하구려. 알았소. 정길이 뒤에 바짝 붙어서 앉아 송화의 허리를 끌어안고 송화 귀 밑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보시오. 귀 밑에 대고 숨 좀 쉬지 마시오. 가슴을 잡지 마라. 숨 쉬지 마라. 까다롭게 주문도 많구려. 숨을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에 대고 숨을 쉬지 말라는 것이오.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오? 아니요. 좋아서. 아니. 간지러워서 그렇소. 송아는 너무나 좋은 이 기분을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간지럽다는 말 밖에는. 재미있구려. 헌데 첫날 밤에 대해 배운 것이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소. 전하의 첫날 밤은 어떠셨는지요? 나는 말이요. 나는
전하, 뭘 그리 부끄러워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전날 밤에, 전날 밤에, 그냥 잤소. 참, 싱거우십니다. 그나저나,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시지요. 영상 몸에 털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전하, 털없는 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 것은 본 적이 없고 죽는 것은 본 적이 있지요. 제 몸이 지금 죽은 닭과 같습니다. 참으로 대범하고 영민한 부인이요. 내가 정경 부인께 영상을 좀 잘 봐주라고 특별히 편지를 한 통 보냈소. 허나 뭐 이젠 더 이상 뽑힐 털도 없으니 소용이 없겠구려. 정경 부인에게 보낸 정조대왕의 편지는 영의정 집안의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편지가 있는데 내용인즉 정경 부인의 호령은 번개보다 빠르고 바람보다 강하니 남자였다면 그 기상에 천하가 떨었으리라. 허나 시대의 권세가 부인의 앞섬을 허락지 않으니 이제 그만 분노를 거두시라.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 영의정의 털을 뽑고 사약받은 정경 부인은 1, 2부로 나누어 보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